43편 모든 길은 군포로 통한다. 퀸의 존재와 위치가 특정되자 팀의 모든 전략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재편되었다. 어떻게 적의 심장부, 유진 제약 군포 연구시설에 침투할 것인가. 민주는 밤새도록 연구시설의 방어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네트워크 구성도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다. 미쳤어. 이건 그냥 연구소가 아니야. 군사기지 수준이야. 민준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연구시설은 외부의 물리적 침입에 대비한 다중보안 시스템과 내부의 정보 유출을 막는 독립적인 폐쇄막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재앙이 터진 지금도 그 핵심 시스템들은 비상전력으로 여전히 작동 중일 확률이 높았다. 정문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적외선 감지기와 자동화된 포탑이 분당 수천 발이 총알을 퍼부을 겁니다. 강태식이 위성 사진을 분석하며 말했다. 지하 배수로를 통한 침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들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 등급일 거야. 아마 퀸이 깨어난 이후로 모든 지하 통로를 스스로 봉쇄했을 가능성이 높아. 모든 길이 막혀 있었다. 전공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때 가람의 머릿속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면 되는 법일세. 가람은 홈즈의 생각을 팀원들에게 전달했다. 우리의 적은 시스템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시스템으로 맞서야만 하오. 이 도시 전체를 우리의 무기로 만드는 거요. 홈즈의 계획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군포시 전체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장악하자고 제안했다. 민준군, 자네의 능력이라면 도시의 교통 통제 시스템이나 전력 공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겠나? 불가능해요. 메인 서버는 시청에 있을 거고 거긴 지금쯤. 아니, 가능할 걸세. 모든 시스템에는 백도어가 있기 마련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비상접근 경로 말일세. 유진제약이 도시 전체의 상수도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었다면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홈즈의 말에 민준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하기로 했다. 며칠 후 민준은 마침내 도시의 낡은 통신망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비상 유지보수 회선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회선을 통해 군포시 중앙 관제 시스템의 심장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도시 전체가 그들의 무기이자 체스판이 되었다. 홈즈는 도시의 교통 신호등을 조작하여 특정 구역으로 좀비들을 유인하는 거대한 길을 만들었다. 그는 도시의 전력을 차단했다가 특정 구역에만 집중 공급하여 소음과 불빛으로 놈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도시 전체가 그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된 것이다. 마침내 작전 당일, 홈즈는 도시의 모든 스피커와 경보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켜 연구시설의 정반대편에서 거대한 소음의 벽을 만들어냈다. 예상대로 연구시설을 지키던 대부분의 병력들이 그 소음의 근원지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지금일세, 왓슨군. 홈즈가 선언했다. 뱀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지금 우리는 놈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가람과 팀원들은 텅 비어버린 길을 따라 마침내 재앙의 심장, 유진제약 연구시설의 거대한 정문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다. 모든 길은 그렇게 군포로 통하고 있었다. 44편, 재앙의 심장, 나의 집. 연구시설 내부는 바깥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깨끗했다. 마치 재앙이 한 번도 휩쓸고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죽음보다 더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복도의 하얀 벽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마치 거대한 무덤의 내부처럼 느껴졌다. 팀은 홈즈가 민준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내부 지도를 따라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7중앙 실험실을 향해 나아갔다. 조심하게, 이곳은 퀸의 내면 세계 와도 같은 곳일세. 물리적인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정신적인 함정이 존재할 수도 있어. 홈즈의 경고대로였다. 그들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복도 양옆의 스피커에서 팀원들의 귀에만 들리는 환청이 흘러나왔다. 죽은 동료의 비명소리, 가족들의 애타는 목소리. 퀸은 그들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와 약점을 건드리며 그들의 정신을 흔들고 있었다. 속지 마. 전부 가짜야. 강태식이 소리치며 자신의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과거 작전에서 잃었던 전후의 환영을 보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가람만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아버지의 각인과 어머니의 징표로 인해 퀸의 정신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팀원들을 다독이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제7중앙 실험실이라고 쓰인 거대한 강철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해킹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문은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안쪽으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의 풍경은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지옥도보다도 더 끔찍하고 기괴했다. 실험실 중앙에는 거대한 인큐베이터처럼 생긴 유리관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7살 소녀 서은아, 즉 퀸이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튜브가 연결되어 도시 전체의 시스템과 그녀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 실험실 벽을 따라 설치된 수십 개의 유리관 안에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좀비가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꿈을 꾸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퀸은 자신처럼 어린아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운 왕국을 채울 살아있는 인형들을 모으고 있었다. 가람은 유리관 속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안쪽 유리관 앞에서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 서윤과 두 딸 소울과 다은이가 다른 사람들처럼 텅 빈 눈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집, 그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던 그의 안식처는 바로 이 재앙의 가장 깊은 심장부, 괴물의 침실이 되어 있었다. 45편, 가람의 절망, 홈즈의 격려. 유리관 속에서 인형처럼 잠들어 있는 아내와 두 딸의 모습.
가람의 세상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이 지옥을 뚫고 달려온 이유, 그를 버티게 했던 유일한 희망, 그 모든 것이 괴물의 수집품이 되어 그의 눈앞에 전시되어 있었다. 서윤아, 소울아, 다은아. 그는 이성을 잃고 안에 서윤이 갇혀있는 유리관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쇠파이프로, 주먹으로 유리관을 미친 듯이 내리쳤다. 하지만 특수 강화 유리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그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리쳤지만 유리관 속의 안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 돼, 안 된다고. 그의 절규는 고요한 실험실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모든 노력이, 모든 희생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끔찍한 절망.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팀의 사기는 최악으로 떨어졌다. 리더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강태식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가람은 저항하지 않는 젖은 솜처럼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때 가람의 머릿속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홈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그만하지, 왓슨 군. 그 감상주의적인 넋두리는 연극에 막이 내린 후에나 하게. 닥쳐,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뭘 아냐고. 나는 지금 자네의 눈앞에 살아있는 가족을 보고 있네. 자네의 여정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것일세. 지금이야말로 싸워야 할 시간이지 울고 있을 시간이 아니란 말일세. 홈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로도 담겨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람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자네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창조했네. 자네의 어머니는 자신의 가장 눈부신 기억을 태워 자네의 영혼의 불을 밝혔지. 그들은 겁쟁이를 아들로 둔 적이 없어. 그들은 불가능에 맞서 싸운 영웅들이었네. 홈즈의 목소리가 가람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 위대한 희생의 유산이 고작 유리 상자 앞에서 눈물이나 짜내라고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들은 겁쟁이를 키운 것이 아닐세. 그들은 영웅의 아들을 키운 걸세. 이제 일어나게. 자네의 가족은 울고 있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들을 구해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네. 홈즈의 격려는 따뜻한 위로가 아닌 냉철한 진실이었다. 가람은 눈물을 닦았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울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마지막 전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들어 있는 퀸을 그리고 자신의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미안하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리더의 무게를 되찾고 있었다. 홈즈, 계획을 말해줘. 46편 마지막 퍼즐 조각. 가람이 다시 일어서자 팀은 활기를 되찾았다. 그들은 퀸의 정신 공격을 피해 실험실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관제실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홈즈는 자신의 마지막 추리를 팀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적은 저 유리관 속에 잠든 7살 소녀일세. 그는 모든 단서를 종합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퀸은 외로운 아이야. 평생을 이 차가운 실험실에서 인형처럼 살아왔지. 그녀는 이 재앙을 통해 세상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세. 그녀는 자신만의 인형의 집을 만들고 있는 걸세. 자신처럼 외로운 아이들을 수집해서 영원히 깨지 않는 꿈속에서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저 아이를 죽이면. 강태식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물리적인 공격은 불가능하네. 저 아이는 이 연구시설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저 유리관에 접근하는 순간 이 건물 전체의 좀비들이 그리고 퀸이 직접 조종하는 가디언들이 우리를 찢어발길 걸세. 설사 그녀를 죽인다 해도 폭주한 네트워크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모두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스쳤다. 그때 홈즈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동시에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세. 바로 정신이지. 그녀는 육탄전에는 익숙하지만 마음의 싸움에는 서툰 7살짜리 아이에 불과해. 우리는 그녀를 힘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설득해야만 하네. 마침내 홈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꺼내놓았다. 그의 마지막 설계도였다. 우리는 그녀의 세계로 직접 들어갈 걸세. 정신의 세계로. 그는 팀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했다. 민준군, 자네는 저 인큐베이터의 통제 시스템을 해킹하게. 목적은 시스템 파괴가 아니야. 퀸의 의식과 가람군의 의식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걸세. 서윤 양, 자네는 두 사람의 정신이 연결되는 동안 그들의 생체 신호를 감시하며 정신적 충격이 육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네. 태식군, 자네는 우리가 시간을 버는 동안 놈들의 물리적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되어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가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왓슨군, 자네가 이 작전의 심장일세. 자네의 영혼에는 아버지의 각인과 어머니의 징표가 새겨져 있지. 그것은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일세. 자네는 퀸의 정신세계로 들어가 그녀와 싸우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그녀에게 그녀가 평생 갈망했던 단 하나, 가족의 온기를 보여주는 걸세. 자네의 기억 속에 있는 딸들의 웃음소리, 아내와의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자네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을. 자네는 그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야만 하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가장 숭고한 전투 계획이었다. 가람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온기를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불행한 아이의 마음을 구원해야만 했다. 47편, 퀸을 파괴할 유일한 방법. 홈즈의 마지막 추리는 작전 본부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러나 동시에 뜨거운 결의로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퀸을 힘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원한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숭고한 도박이었다. 강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반문했다.
정신세계로 들어간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홈즈 양반. 이건 무슨 삼류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잖소. 오히려 그 반대일세. 태식군. 홈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가람의 입을 통해 그의 냉철한 논리가 펼쳐졌다. 우리가 마주한 적은 삼류공상과학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인 존재일세. 그녀는 물리 법칙과 생물학적 법칙을 동시에 초월해 있지. 그런 적을 상대로 우리가 아는 재래식 전투 방식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폭탄으로 연구시설을 날려버리면 폭주한 정신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전체를, 아니 전 세계를 뇌사 상태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네. 그의 끔찍한 가능성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를 파괴할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것뿐일세. 여왕이 스스로 항복을 선언하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성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언어로, 그녀의 법칙으로 싸워야만 하네. 홈즈는 관제실의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7살 소녀 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저 아이를 보게. 그녀는 신이 아니야. 그녀는 평생을 유리벽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 없이 오직 실험체로만 살아온 가장 불쌍하고 외로운 아이일 뿐일세.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파괴가 아니라 서툰놀이에 가깝지. 자신만의 인형의 집을 만들고 영원히 함께할 가족을 갖고 싶어하는 뒤틀린 소꿉놀이. 서유는 퀸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저 작은 아이가 짊어져야 했을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고 있었다. 우리가 저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닐세. 홈즈는 마지막으로 가람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갈망했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 바로 가족의 온기일세.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가람, 자네만이 저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네. 이것이 저 아이를,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할 유일한 방법일세. 홈즈의 설득은 완벽했다. 팀원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미치광이 같지만 숭고한 작전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시선이 이 모든 운명의 중심에 서게 된 평범한 가장, 이가람에게로 향했다. 48편, 우리들의 마지막 작전회의. 관제실은 최후의 전쟁을 앞둔 사령부처럼 비장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홈즈는 지도를 펼쳐놓고 팀원들에게 각자의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작전회의였다. 민준군, 자네가 이 작전의 성패를 쥐고 있네. 홈즈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저 인큐베이터와 연결된 생명 유지 장치의 제어권을 장악해야 하네. 그리고 퀸의 뇌파와 가람군의 뇌파를 동기화시켜 두 사람의 의식을 연결할 수 있는 가상의 통로를 열어야만 하네. 단, 연결이 유지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걸세. 퀸의 정신적 저항이 거세질수록 시스템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테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기껏해야 10분 남짓일 걸세. 민준은 말없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 양, 자네는 의사로서 그 10분 동안 두 사람의 육체를 지켜야 하네. 정신이 연결되는 동안 그들의 육신은 무방비 상태가 될 걸세. 퀸의 정신 공격은 가람군의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어. 자네는 그의 생체 신호를 감시하며 그가 버틸 수 있도록 모든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만 하네. 서윤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태식군, 홈즈는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자네와 남은 경비대원들은 우리의 마지막 방패일세. 우리가 정신세계에서 싸우는 동안 퀸의 물리적인 군대, 즉 가디언들이 반드시 이곳으로 들이닥칠 걸세. 자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단 한 놈도 이 관제실 안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되네. 우리의 목숨은 자네의 손에 달렸어. 강태식은 말없이 소총의 탄창을 확인하고 허리에 군용 나이프를 고쳐 찼다. 그의 눈빛은 마지막 전투를 앞둔 전사의 그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홈즈는 가람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왓슨군, 자네는 이 모든 것의 심장일세. 기억하게, 자네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한 외로운 아이를 안아주러 가는 걸세. 자네의 기억 속에 있는 딸들의 웃음소리, 아내와의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자네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보여주게.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일세. 가람은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조약돌을 꺼내 꽉 쥐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어머니가 남겨준 수호의 징표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준비됐소. 그의 한마디에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관제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복도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서유는 의료 키트를 펼쳐 가람의 몸에 각종 센서를 부착했다. 민주는 키보드 위에서 마지막 해킹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람은 관제실 중앙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여정이 이제 정말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